우리는 왜 축구에 열광하는가? 축구의 역사일부. 자, 2022년 12월 6일 새벽 4시 브라질하고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열광을 하는가? 농구도 아니고 족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왜 하필 축구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운동보다도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 축구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축구장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이 꼽히기도 하고, 이 축구에 대한 인간들의 열정 이런 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인간들은 이렇게 축구에 열광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축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 영어로 하면은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사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축구는 1863년 영국 잉글랜드에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863년 만들어진 규칙을 기본으로 한 규정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해서 4년마다 국제대회인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고, 올해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는 거죠. 이 대회는 하계 올림픽의 2배 정도 되는 가장 많은 인구가 TV 시청하는 스포츠 행사라고 합니다. 월드컵보다 2배나 많은 인구가 TV로 보는 행사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축구라고 불려졌나 알아보겠습니다. 축구는 공을 발로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근대의 시기를 일제강점기랑 같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근대기에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축구 역시도 그 시기에 만들어진 우리한테 전파된 그런 언어라는 거죠. 현재 일본에서는 영어 단어 음차한 사커를 사용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축구, 일본어로 하면은 슈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축구가 처음 한반도에 전래된 당시 조선에서는 영국 해군이 현재 인천항인 제물포항에 입항해서 편을 갈라서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1860년대 축구를 제도화시키고 좋아했기 때문에 현대 축구의 종주국인데 축구를 엄청 좋아한 거죠. 축구를 좋아하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식민지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편을 갈아서 축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재밌어 보니까 또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구경을 나온 한국 사람과 공을 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운동 경기의 이름을 몰라서 척구나 경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족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족구가 따로 있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많이 하는 그 족구가 따로 있습니다. 세팍타크로 비슷한. 그것도 굉장히 재밌죠. 오늘날 영어에서 축구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제 풋볼이라고 합니다. 몇몇 영어권 나라에서는 사커라고도 하는데요. 1863년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다른 풋볼 방식인 럭비 풋볼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 풋볼이라고 불렀다가 그것이 현재에는 간단히 풋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럭비랑 지금 우리가 부르는 축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사커라는 단어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축구가 되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럭비는 이제 럭비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커라는 단어는 어소시에이션 풋볼을 줄여가지고 1800년대에 별명으로 부른 것이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축구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된 오늘날에 많은 나라에서 사커보다 풋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발을 이용한 다른 유사 스포츠들, 뭐 럭비라던가 미식 축구라던가 오지 풋볼이라던가 갤릭 풋볼 같은 이런 스포츠들이 인기를 끄는 나라들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풋볼보다는 사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올림픽에서는 공식적으로 풋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차며 돌아다니는 형식의 게임 방식은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 왜 6.25 전쟁 때도 전쟁이라고 그 전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고 다양한 뭐 유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자료화면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돼지 오줌통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발로 막 차고 다니고 그러면서 공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원시 시대 때에도 말이죠. 발로 찰만한 거 있으면 이렇게 발로 빵빵 차면서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남겨져 있는 운동이 바로 축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국가 간 대항전은 대리 전쟁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이겨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하면 무슨 전쟁처럼 축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 영화 중에서 쿵푸 축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전쟁처럼 막 싸우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축구가 어떤 그 12명의 전사들이 그 양쪽에서 갈라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게 공 하나를 두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몸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골을 넣은 사람이 승리가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파에 따르면 게임의 가장 이른 형태인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중국에서 행해진 현재의 축구와 유사한 형태인 축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예. 뭐 중국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겠죠. 사실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한국,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 사실 일본은 범나라라 짝 문화가 늦게 전파됐고 중국하고 한국은 유사한 문화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게 뭐 서로 자기 거다, 지들 거다 막 이렇게 중국에서 막 우리 문화 가지고 자기네 거라 우기고 우리나라는 또 그 중국에 있는 문화가 뭐 기원이 여기였다라고 막 우기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되게 웃긴 거예요. 그 같은 대륙이고 같은 대륙에 있었던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있었던 데가 지금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하고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에 분포하고 있던 나라들인데 그게 뭐 누구 거가 뭐 주인이 있고 누구 건 주인이 없고 이런 게 어딨어요. 다 같이 공유하면서 만든 문화인데 그 지역색이 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삼국사기 있죠. 예, 김부식이 작성한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서 공차기 놀이가 있었는데 그 명칭이 축국이었다고 합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 놀이를 했었는데 농주 뭐 해석을 하자면 둥근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다가 옷고름이 찢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만 있었냐? 이것도 아닌 거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고 이런 스포츠, 놀이문화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아마 공유하고 있었던 그 약간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다 있었겠죠. 고대 그리스에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에피스키로스라는 공을 차고 던지는 간단한 형식의 놀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를 지나서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공놀이의 한 형태인 하르파스툼은 축구의 먼 친척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발로 뭔가 공같이 생긴 걸 차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유행을 했고 중세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행해졌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중세 유럽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 거는 근대적인 제도로 만들어진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든 곳이 바로 유럽 지역의 영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세 유럽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적인 규칙의 축구는 잉글랜드 사립학교들에서 행해지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풋볼을 표준화하려 한 19세기 중반의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184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처음 작성된 케임브리지 규칙은 후에 현대 축구를 포함한 규칙의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이 규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4개 단과대학 중에 하나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여러 학교, 뭐 이튼, 해로, 럭비, 윈체스터, 휴루즈버리 등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되었다고 하네요. 트리티 칼리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트리티 천문대, 예,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천문대잖아요. 다시 돌아가야지. 이 규칙은 현대 축구의 규칙과 거의 유사했다고 하네요. 이 현대 축구의 규칙과 유사하게 된 이런 그 발전 단계도 있어요. 발전 단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규칙이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요. 1850년대에 이르러서 여러 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분리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축구를 하는 많은 클럽이 영어권 국가 곳곳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1857년에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축구 클럽인 셰필드 FC를 사립학교의 졸업생이 창단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셰필드 FC 창단을 발판으로 해서 셰필드 FA가 1867년에 창립되었다고 하고요. 이 셰필드의 창단은 원시적이던 당시의 축구를 현대 축구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 1862년에는 어핑엄 스쿨의 존 찰스 스링이 영향력 있는 규칙 한 번을 또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1862년 노팅엄에서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클럽인 노츠 카운티 FC가 창단되었습니다. 노츠 카운티의 창단은 축구협회와 규칙이 그 다음에 세워지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863년 10월 26일에 런던에 있는 학교들과 스포츠 클럽들은 프리메이슨 테이번이라는 선술집에서 축구 규칙의 통합을 위해서 모인 거죠. 처음에는 제각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고스톱 규칙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고돌이는 뭐 이렇게 되고 뻑은 어떻게 틀리고 뭐 다 규칙이 틀려가지고, 예, 나중에 종잣돈이 좀 커지고 막 그러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이 동네가 잘났네 저런 데가 잘났네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제기차기나 말뚝박기 이런 것도 다 지역마다 사실, 예, 규칙이 틀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예, 축구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해 12월까지 5번 정도 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이제 의견을 좁혀 나갔고, 여기에서 현대 축구의 첫 번째 공식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축구협회의 설립에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규칙의 최종본에서 공을 들고 뛸 수 있다와 뛰는 상대를 막을 수 있다 등 두 가지 규칙이 제외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블랙키스를 포함한 몇몇 팀은 FA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을 들고 뛸 수 있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랑은 너무, 골키퍼만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되게 거칠었던 것 같아요. 축구라는 운동이 보면 상대의 정강이 차기, 발 걸기, 잡기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우리가 아는 축구가 아니고 약간 격투기와 구기가 합쳐져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축구를 블랙기스를 포함한 몇몇 팀이 구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폭력성을 많이 제거를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규칙으로 한번 축구를 해보면은 이거는 약간 격투기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패싸움이나 전쟁 같은 모습이 되겠네요. 흥미진진한 축구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